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은행 혁신 방안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관한 현안 질의를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에서 그 적정성 또 시의성 등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따져보게 된 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지난해 2차례나 만났고 금품을 직접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나서 조 회장이 그 제의를 거절한 끝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과는 달리 한진해운의 부실 기업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초지일관 강경한 입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대단히 의외다, 또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그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봤지만 그분들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더 맞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히 한진해운의 조양호 회장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회장 조직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최순실 씨로부터 독대를 해가지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또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나 특검 과정에서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이 조선해운, 특히 한진해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로 회의를 하셨을 텐데 청와대하고 주로 회의하셨던 그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했던 업무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한진해운, 특히 해운업에 관련한 정리 원칙은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세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서별관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여서 했어요? 안 했어요? 한진해운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서별관 회의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면 그 서별관 회의에 청와대 참석 인사는 누굽니까? 서별관 회의 과정에서 경제장관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경제수석이 그 담당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경제수석 참석한 경제수석은 누구였습니까? 강석훈 수석입니까? 안종범 수석입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강석훈 수석이었습니다. 강석훈? 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강석훈 수석이고 예. 그 전에 몇 번의 회의에서는 안종범 수석도 참석을 했겠네요. 예, 교체기에 있었으니까 구조조정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되어 온 과제였기 때문에 그런 교체기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안을 받았겠지만 청와대에서 이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자구책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단히 강경한 입장을 전달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원칙에 따른 처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결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고려한 것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의 인격을 믿고 싶고 또 그동안 그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밝혀지는 이런 일들의 일련의 기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그 말들을 냉면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당연히 검찰 수사는 앞으로 국정조사 특검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저는 한진해운의 이 처리 과정이 다시 한번 되짚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진해운은 어차피 이제 지금 된 상황에서는 어쨌든지 조선해운의 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남아있는 조선해운업이 제대로 대한민국이 기능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서 오늘 업무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한 이행은 저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겠고요. 그 한진해운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해운업과 같이 여러 개 기업이 동시에 부실화되는 그런 업종 전체가 부실화된 경우에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간의 형평 문제가 생기고 특혜 시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있어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칙이 뭐였느냐? 해운업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있는 경우에 부족 자금은 스스로 조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선료, 그 다음에 사채권자, 선박금융, 일반 채권을 비롯한 4개 부분의 채무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제 하에서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일관된 원칙을 작년부터 세워서 그대로 유지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현대상선은 스스로의 자금을 조달하고 용선료 협상 등 채무 조정에 성공해서 경영정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고요. 한진해운은 그러한 과정에서 전혀 합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진해운은 원칙대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요소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이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용 장관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관영 의원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믿고 싶지 않지만 워낙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 이해를 하시고요. 저는 이 국가경제 명운이 달린 해운업계 구조조정에 있어서 경제장관들이 기본 원칙을 세워서 한진해운 문제를 처리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건대 이 기본 원칙에 의해서 경제 관료들이 경제 정책 수립 차원에서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장관들이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좋습니다. 그 원칙에서 장관님, 전혀 잠깐만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책들이 이제 그런 터무니없는 우리 의심들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세 가지 큰 원칙을 말씀하셨잖아요. 크게 우리나라의 두 가지 해운사 중에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알짜배기 사업들은 인수하도록 한다. 다음에 이 일반 기업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이 화물 선저가를 반드시 낮추도록 하겠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 물건들을 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배에 이 화주들이 떠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의 가장 큰 기본 원칙을 세우셔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씀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세 가지 다 실패했다라는 게 세간의 평인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실패했다는 거?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지 진행 않습니까? 중인 과정이고 좋습니다. 이를 그러면 위해서 노력을 할 현대상선이 것입니다. 이 한진해운의 알짜 우량자산 인수하는 데에서는 탈락했다는 건 동의하시나요? 사실이니까요. 예, 그것은 경쟁 입찰에 의해서 현대상선이 인수하고자 경쟁 입찰에 참여했지만 그보다 나은 조건의 경쟁자가 좋습니다. 있어서 다음 지금 우리 이제 미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임 자체가 80% 이상 뛴 건데 일시적 현상입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운임이 80% 뛰었다는 것은 좀 저희도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언론에 예, 저도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만 좋습니다. 하여튼 네. 전반적으로 상상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하 방안에 대해서 다시 강구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 환저가물 이탈에 대해서도 이미 지금 10% 전달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 집중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한두 달 지나면 이 정책의 실패가 예전처럼 그냥 정책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말 우리 아까 김관영 의원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무참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 산업은행 경쟁력 강화 회장님. 대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대우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정책 실패가 나왔고 정책 실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리한 지원이었다. 그리고 무리한 지원을 하는 근거가 됐던 부실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산업은행의 관리 기본적인 방안들을 새롭게 뜯어서 한번 완전히 환골탈퇴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지금 고쳐서 앞으로 대우조선 사태 같은 게 안 벌어진다고 고쳐오신 겁니까? 보고하신 것 중에 어느 부분을 예전하고는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대우조선 사태 터무니없이 5억 원 이 완전히 부실 회계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엉터리로 지원했던 거 그런 거 안 하도록 고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기에 어느 한 구절로서 그러한 걸 커버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아니요. 그럴 수는 전체적으로 없고요. 예를 지금 들어 리스크가 그때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위 출자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고 그 정보에 대해 그들이 똑바로 관리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질 수 없었다. 그다음에 외압이나 여러 가지로부터도 독립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네. 어느 부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실 대우조선이 말을 안 들었다며요. 예. 말 안 들었던 걸 앞으로 이제 대우조선 같은 걸 어떻게 말 듣게 할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고쳤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결국은 사람의 문제에 기인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의 파견 자체를 출자관리위원회에서 엄선을 해서 저희 산업은행의 사람들이 가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는 가서 소위 같은 회사끼리 이렇게 무언가 받은가 이런 개념 그게 아니라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들이 지맘대로 경영하는 걸 전혀 관리할 수 없었다며 그다음 회계 부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뭔가 이 발견해내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요? 아무리 봐도 못 찾게 찾을 수 없어요. 그러한 사안 자체를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디테일이 여기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그 다음에서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매각 자체를 시장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화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관리단을 명백히 이 경영의 직접적인 데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넣었다든지 세 번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경영관리단이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뒤에 드리겠습니다. 드렸는데 경영관리단의 파견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이런 부분을 은행의 직원이 가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외부의 전문 인력이 참여해서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저희가 낸 안 가운데에서 4페이지에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진 및 경영관리단 추천 관리체계 강화 뭐 이런 부분이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은행 혁신 방안 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관한 현안 질의를 현안 보고를 받고 국회에서 그 적정성 또 시의성 등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따져보게 된 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지난해 2차례나 만났고 금품을 직접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리고 나서 조 회장이 살리는 것이 더 맞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특히 한진해운의 조양호 회장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회장 조직위원장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에 이어서 최순실 씨로부터 독대를 해가지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거절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한진해운의 처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하는 대단히 합리적인 회의를 거절한 끝에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과는 달리 한진해운의 부실 기업 처리 과정에서 정부가 초지일관 강경한 입장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대단히 의외다, 또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본 의원이 그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시장에 많은 사람들을,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봤지만 그분들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비교해 봤을 때는 한진해운을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또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나 특검 과정에서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님, 지난 이 조선해운, 특히 한진해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로 회의를 하셨을 텐데 청와대하고 주로 회의하셨던 그 금융위원장이 업무를 처리했던 업무 파트너는 누구였습니까? 한진해운, 특히 해운업에 관련한 정리 원칙은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세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진해운을 물어볼게요. 처리하는 자, 것이고요. 한진해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서별관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여서 했어요? 안 했어요? 한진해운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한 서별관 회의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면 그 서별관 회의에 청와대 참석 인사는 누굽니까? 서별관 회의 과정에서 경제장관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경제수석이 그 담당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경제수석 참석한 경제수석은 누구였습니까? 강석훈 수석입니까? 안종범 수석입니까? 네, 최종적으로는 강석훈 수석이었습니다. 강석훈? 예.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강석훈 수석이고 예. 그 전에 몇 번의 회의에서는 안종범 수석도 참석을 했겠네요. 예, 교체기에 있었으니까 구조조정 문제는